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삼겹살은 단백질,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철분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삼겹살도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죠.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100%로 잘 살려서 먹으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지만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잘못 요리하면 오히려 몸이 상하거나 독이 되어 당뇨와 치매, 암 등을 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건강정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알찬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은 정말 지방 덩어리일까요? 물론 과유불급이라 과다 섭취 시 성인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삼겹살이 비교적 지방이 많은 편이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고 맛과 영양은 아주 우수한데요. 삼겹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적당히 섭취할 경우 고열량의 에너지원이 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삼겹살의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고 비타민 B9는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은 적혈구 생성과 혈액순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부위 중 오메가3에 함유된 지방산인 DHA를 함유하는 유일한 부위이며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의 티아민 함유량은 소고기의 함유량보다 10배 더 많은데요. 티아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성분으로 비타민 B1으로 불리며 이 티아민은 두뇌와 신경 건강을 향상하고 체내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해주죠. 삼겹살 100g에는 트립토판이 153mg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긴장감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으로 불면 공격적인 성격, 우울증, 스트레스 등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의 셀레늄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작용을 활성화하는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삼겹살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이와 반대로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부추입니다.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는 찬 성분을 가진 음식으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같이 먹으면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조합인데요. 또한 돼지고기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비타민과 칼륨 성분이 있어 피로회복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너무 많이 드실 경우 비만의 원인이 되며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야채와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추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합니다. 부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황화릴이라는 성분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만나 피로회복 물질인 알리티아민을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쌈된장을 항상 같이 곁들여 먹는데 된장은 비타민 A,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이를 부추가 보충해주고 부추의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배출해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추 무침을 팬 위에 올려서 삼겹살과 같이 구워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삼겹살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기름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답니다. 이때 부추는 기름을 흡수하게 되고 부추는 기름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가득 머금은 부추는 뱃살에 기름을 누적해주게 되는 것이죠. 삼겹살 기름에 구워진 부추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추 무침은 신선한 야채로 따로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사과를 함께 드실 경우 칼륨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과잉 섭취되는 염분의 배출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상큼하고 달콤한 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달콤한 신맛이 삼겹살의 맛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사과의 당도가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균형 있게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삼겹살의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삼겹살의 부족한 비타민을 영양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신맛이 삼겹살의 기름진 비린내를 중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삼겹살을 구워 드신다면 사과 샐러드를 만들어 같이 드시거나 사과로 즙을 내서 삼겹살 요리의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가정에서 숙성 삼겹살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기는 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씹어 넘길 때까지 부드러울 수 있도록 잘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덜 익혀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모두 익혀 먹어야 하는 만큼 돼지고기 연육 방법을 잘 알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선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일로는 키위가 손꼽힙니다. 고기 조리 시 키위를 활용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며 새콤달콤한 맛도 가미됩니다. 그린 키위에는 식이섬유 외에도 천연 단백질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합니다. 이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먹거나 고기를 재울 때 연육제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뉴질랜드 메시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키위의 액티니딘 성분은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4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위는 곱게 가른 후 고기를 재우는 양념 등에 사용하거나 고기를 먹고 나서 후식으로 이용해도 좋고요. 고기의 느끼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키위에 많은 비타민C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육제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칼륨, 칼슘, 비타민 등의 함유량이 많아 좀 더 건강하게 고기를 섭취할 수 있어 고기 요리에 사용하기 적합한 재료로 알려져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같이 먹으면 나쁜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볶음밥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은 뒤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도 약속이나 한 듯 찾는 게 바로 볶음밥인데요. 고기를 과식한 후에도 탄수화물 밥을 더하는 식사는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미 고기로 배를 채운 상황에서 밥 한 공기를 더 먹는다면 섭취한 탄수화물이 몸에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돼 내장 지방을 두둑하게 채우고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은 체내 염증을 한층 높이는데요. 체중 증가는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모두 상승의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볶음밥은 음식 소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이유는 볶음밥 속 지방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성분 중에서도 지방이 소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지방 성분이 많은 밥을 볶아 먹으면 배출이 지연되고 소화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볶음밥은 고기 식사 후 먹는 2차 식사이기도 하여 과식으로 이어져 복부 팽만감, 통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철판에 붙은 볶음밥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팬이나 그릴에 코팅한 중금속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은 편이지만 극소량이라도 중금속이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뇌, 신장, 위장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드신 후 볶음밥은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냉면입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흔히 후식으로 냉면을 많이 드시는데요. 냉면을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고기 기름의 느끼함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기를 먹고 바로 먹는 냉면은 장루수증후군, 장염, 자가면역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따라서 소화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냉면과 같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과 위산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므로 단백질의 소화 작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냉면으로 인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기의 단백질이 담즙산과 섞여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유해균에 의해 부패가 됩니다. 이로 인해 트리메티라민, 암모니아, 유화수소, 니트로사민 같은 독소와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즉, 대장암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패된 단백질에서 발생한 독소 때문에 장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포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틈을 통해 부패된 단백질, 독성 물질,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장루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장루수증후군은 자가면역질환, 만성염증, 장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식은 가급적 차가운 냉면 대신 따뜻한 차나 따뜻한 누룽지로 대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곤 하죠. 주변에서도 고깃집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습관은 고기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를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철분을 적절히 보충하면 혈관 건강과 근육세포 형성, 간 기능 향상, 뇌 기능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고기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탄닌, 카페인 등으로 인해 철분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닌이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이 생성되고 철분 자체로 흡수되지 않으면서 결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철분 이용률이 절반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철분은 카페인과도 결합합니다. 철분이 위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카페인과 만나면 결합물을 형성해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철분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었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처럼 탄닌,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와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입가심하고 싶다면 커피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에 의해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 체내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고기를 드신 후 입가심으로는 꼭 과일을 챙겨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